안녕하세요. 투자공부입니다. 이런 연말이라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절세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절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부부 증여의 경우는 올해 이후에 정말 많이 변하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올해는 며칠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오피셜한 정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매도 후에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내가 A라는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올해 100만원의 매수가로 10개를 매수를 해서 총 1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300만원까지 주식이 올라서 300만원에 10개를 전부 매도해서 3000만원을 얻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매수 시점은 1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매도 시점에 3000만원을 얻었기 때문에 손익은 20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총 손익에서 비과세만큼이 250만원을 제외하고 22%를 곱한 값이 바로 세금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우리가 1000만원에 사고 3000만원에 매도를 했다면 총 손익은 2000만원이 되겠죠. 거기서 비과세만큼인 250만원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22%를 곱한 값이 바로 최종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 세금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손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야 될 세금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손익, 이익과 손해를 모두 합친 것을 기점으로 다음해 5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계좌를 합산한 거예요. 저도 주식 계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계좌별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총 손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50만원을 제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매해 챙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4월쯤에는 각 증권회사별로 대행신고 서비스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대행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행신고를 하면 정말 편한 게 나중에 날아오는 금액만큼만 그냥 세금을 납부만 하면 돼요. 제가 한번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직접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신고를 잘못했는지 세무서에서 또 전화도 오고 그래서 좀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대행신고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러면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한 증권회사의 공지사항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피셜한 자료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종 국내 매매일이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야 최종 결제일인 30일 말일 영업일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어요. 밑에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프리마켓부터 28일 토요일 오전 8시까지 주문을 체결한 사람, 매도를 체결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 양도소득세가 올해까지 반영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T 플러스 3일로 조금 길었는데요. 올해 5월 28일부터 쉽게 말하면 6월부터는 T 플러스 2일로 조금 하루가 땡겨졌어요. 그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총 손익에서 비과세만큼 250만원을 제외하고 22%만큼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생각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과세를 최대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총 손익을 조금은 낮게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손익을 낮게 만든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익을 깎은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손해는 없도록 총 손익을 낮게 만들고 비과세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매도 재매수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서 이 종목 이외에는 다른 거래가 없었다는 가정으로 손익이 0원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럴 경우 내가 이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10만원이라는 주가로 10개를 매수해서 1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가가 15만원으로 50%가 올랐고 평가액은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지금 다 팔기는 아쉽고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재매수를 하게 되면 사실 내 손에 남는 순이익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손이익 자체는 플러스 50만원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량은 그대로가 되겠죠. 하지만 평단가는 분명히 50% 올라간 평단가를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5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 종목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이 들고 내년에도 올랐다면, 원래는 이 50만원도 내년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했지만 올해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면서 세금을 내년에는 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이 내년에도 오를 것이라고 100% 장담을 못하죠. 만약에 내년에 15만원이었던 이 종목이 다시 10만원 또는 그 밑에보다 더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익의 250만원을 이미 넘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내가 손익이 5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중인 종목 B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20만원의 이 종목을 야심차게 투자를 시작을 했지만 현재 10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직 이 종목을 손절하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 후에 바로 재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100만원만큼 손해가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수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평단가는 오히려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B라는 게 내가 수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손절 금액만 걷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이익은 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만큼의 손해를 제가 발생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00만원의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내가 내년 5월에 올 한해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5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33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은 그대로이지만 세금은 오히려 절세가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종목 B에 대해서는 평단가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가게 됐지만 수량은 10개에서 10개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50%에서 0%가 될 겁니다. 이 수익률 마이너스 50%는 손해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굳이 지금 손절하지 않고 오래 끌고 갈 종목인데 마이너스가 찍혀 있고 내가 올 한 해 수익이 좀 많다면 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이 종목을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드맥스 같은 고배당주 같은 경우를 이런 곳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수량은 같아지기 때문에 배당은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손실될 위험이 있는데 그 주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재매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세금이 절약되는지 감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내가 올 한 해 기존 손익이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방금 전처럼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서 수량은 유지를 하고 하지만 대신에 그 마이너스 금액만큼 손해를 적용시킨다면 최종 손익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세금을 11만원, 55만원, 99만원, 165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서 오히려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씩 낮아지게 되겠죠.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재매수에 대한 손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세금을 낮게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증권사는 아마 한 해 동안 양도소득세 가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내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도 재매수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의 증여인데요. 2025년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가능한데요. 달라지는 점이 25년도부터는 증여 후에 1년 동안은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해야만 양도차익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아내가 A라는 종목을 3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6억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 6억을 남편에게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올해까지는 남편이 이 A라는 종목을 증여받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원래 3억에서 6억이 됐으니 플러스 3억에다가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6,500만원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증여를 하면 남편은 6억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고 만약 증여를 받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면
뭐 증가할 겨를도 없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0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금액이 좀 크긴 하지만 무려 6천만 원이나 아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2025년도부터는 이제는 남편이 A 종목을 증여받으면 1년간 보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년간 보유하지 않고 그 전에 팔아버리면 아내가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적용해서 납부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1년간 보유를 하면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6억부터 다시 차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큰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결코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억을 증여한 다음에 매도해서 바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자금을 써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5년도가 되면은 1년간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약간 돈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매도해서 목돈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정말 큰 주식이라면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큰 돈을 아내에게 증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하신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아내나 남편에게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1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지 증여 금액부터 차익이 계산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꼭 27일 전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절세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날이 지난 다음에 매도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장 그리고 26일, 27일 장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직접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모두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